라플라스 변환의 성질 이야기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다시 요약을 하면 컨볼루션은 S 도메인에서 곱하기다. 푸리에 변환에서 봤던 거지만 푸리에 변환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은 범위의 그 신호화 시스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죠. 수렴 영역에 대한 걱정만 늘 해주면 돼요. 둘 다 존재해야 되니까 교집합. 그리고 상쇄될 수 있으니까 커질 수 있고 그런 얘기했죠. 그리고 미분하는 것은 S 도메인에서 S를 곱하는 거였고 미분하는 이게 이제 존재성에 관한 고민을 좀 면밀히 하면 간단치는 않은데 그냥 우리가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X가 보통 지수함수인 경우, 그래서 라지 X가 유리함수인 경우, 그러면 지수함수를 미분하면 똑같은 지수함수 꼴이고, 따라서 어떤 지수함수를 곱해서 에너지 신호가 되게 할 수 있는지는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미분하는 과정에서 상수 함수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넓어질 수 있다. 그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예를 들었죠. 그리고 X가 존재하는 영역에서 그 X의 미분도 존재한다면 역시 레이셔널 함수에서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함수의 일반적인 라플라스 변환 XS에서 그러한지는 사실 간단치 않아요. 그래서 그냥 X가 존재하는 S의 영역에서 미분할 수 있다면 걔는 무엇의 라플라스 변환인지를 살폈다라고 보는 게 이해하기 쉽죠. 이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어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나면 이렇게 생긴 것이 이렇게 생긴 거에 미분과 관련이 돼 있고 또 그런 게 결국은 t 곱한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니까 이제 중근, 2중근, 3중근, 4중근 되면서 결국은 t의 제곱수가 증가하는 꼴로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중근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유리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여러분이 지금은 좀 낯설지 모를 레지드 정리 같은 걸 쓰지 않고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 예 들어보죠. 예, 이렇게 생긴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죠. 마이너스 1의 중근이 있고 그리고 마이너스 2의 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꼴로 부분분수 전개해야 되겠죠. 전개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a exponential minus t 거기 t 그러면 얘는 t a 곱하기 t exponential minus t b exponential minus t c exponential minus ct 전체로 ut 곱해진 형태 이런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일 거다. 내가 a를 구했더니 a가 2고 b가 마이너스 1이고 c가 3이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큰 여기서처럼 분모 3차, 분자 2차죠. 그런 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풀 수 있어요. 자,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어떤 꼴이 될까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같으면 그럼 어떤 꼴이 되죠? 그렇다면 S 더하기 람다 중근이 있으면 생각해 주면 되고요. 이런 거에다가 어떤 상수 더한 꼴이 되겠죠. 그렇죠? 상수는 무엇의 라플라스 변환입니까? 델타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랑 같으면 그러면 지수함수의 조합 더하기 ut 꼴. 그렇죠? 이건 모 곱하기 ut의 잘못 얘기했습니다. 델타죠. 그냥 델타. 모 곱하기 델타 t. 예. 지수함수 곱하기 ut의 조합 더하기 델타 t. 예, 상수비한 거. 꼴로 되겠죠.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의 차수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크면? 지금 이야기 순서 다시 한번 해보죠. 분모가 분자보다 차수가 크면 이런 것들의 조합이니까, 그러니까 지수함수의 조합이에요. 역변하는. 차수가 똑같아지면 여기다가 상수항만 더해지니까 델타 함수가 추가돼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들어가는 거죠. 가장 간단한 거는 그냥 S죠. XS, S. 이거 뭡니까? S를 곱한다는 건 뭐죠? 시간 영역에서 미분하는 거죠. 상수의 S를 곱하는 건 뭡니까? 상수가 뭐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그 델타 T의 미분? 물론 여러분이 원하면 S는 무엇의 라플라스 변환이냐 하면 델타의 미분의 라플라스 변환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으나 이제 여기까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델타 T의 라플라스 변환 1, 거기까지는 그냥 델타 그것의 풀이의 변환이, 델타 T의 풀이의 변환이 1이니까 여기까지는 얘기한다 하더라도 델타 T는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서 그거의 라플라스 변환도 엄밀히 따지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는데 그거의 미분까지도 얘기한다?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x가 어떤 시스템의 impulse response의 라플라스 변환이라면, 즉 전달함수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시스템 뭐 하는 시스템이에요? 미분기죠. 그렇죠? 미분기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하게 할 수도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또 고려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클 때가 주로 우리의 관심사예요. 이런 모양이니까 지수함수의 조합이에요.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은 경우까지만 고려할 수 있는데 그래봐야 상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델타 t, 시간 영역에서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함수, 라플라스 변환하는 결과가 유리함수다라고 했을 때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큰 경우는 일반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거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수학적으로는 델타 t의 미분 같은 것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게 미분 방정식 관련이 된다면 미분기 없이 구현할 수 없는 시스템에 관한 방정식이니까 또 우리가 관심이 없는 거고, 저런 이유로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유리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환을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꼴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리함수만 주면 여러분은 라플라스 역변환을 잘 구할 수 있는 거죠. 역변환 적분을 하지 않고도. 예.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 또 S 영역에서의 미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영역에서의 미분은 S 영역에서 S 곱하는 거고, S 영역에서의 미분은 시간 영역에서 마이너스 T를 곱하는 거였죠. 자, 이제 적분은 그냥 시간 영역에서만 해보죠. 시간 영역에서 적분을 하면, 적분이라는 건 뭡니까? 적분은 밑에 있네요. 적분은 UT와 컨볼루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컨볼루션은 S도면에서 곱하기 해서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S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XT,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XS에다가 S분의 1 곱하는 거고, 수렴 영역은 X의 수렴 영역과 S분의 1의 수렴 영역. S분의 1의 수렴 영역이 뭐죠? 바로 이거죠. 실수 부분이 0보다 큰 그런 복소수의 집합. 그 두 개의 교집합, 그리고 그거보다 클 수 있는 거죠. 또 적분에도 뭔가 상쇄되는 게 있을 수 있을 테니까. 적분하는데 뭐가 상쇄될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게 S 영역에서는 S분의 1, S로 나누는 게 바로 미분이다, 적분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기서 S분의 1의 수렴 영역 나온 김에 앞에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렇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렴 영역 안에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집합이니까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아요.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풀이의 변환이 없는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했죠.
그래서 스텝 신호의 뿌리의 변화는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우리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틀 안에서 보면 해야 해요. 그런데 뿌리의 변환할 때 UT의 뿌리의 변환 했죠. 그 결과는 델타 오메가를 포함했죠. 델타 오메가는 함수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UT의 뿌리의 변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여전히 타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강조했듯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 결론이 중요하다기보단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느냐, 그 과정, 논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UT의 라플라스 변화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UT의 뿌리의 변화는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대체 뭔 말이냐? 어떻게 모순되는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동시에 하는 게 아닌 거죠. 이러이러한 관점에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저러저러한 관점에서 저러저러한 논리로 있다고 얘기하거나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은 결론만 이야기하는 건 의미가 없고 결론과 그 결론의 근거 그걸 쌍으로 묶어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쌍으로 묶으면 그 결론부에 UT의 뿌리의 변환이 있다는 주장이나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로 타당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건 과정의 문제니까. 예. 이렇게 해서 미분 적분에 관한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제, 컨볼루션 얘기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다음 이야기는 LTI 시스템에 관한 것이 될 것 같고, LTI 시스템의 성질은 임펄스 응답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H의 라플라스 변화는 일반적으로 존재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할 것 같아요라는 이상한 말을 썼는데 좀 더 따져보기로 하고, H의 뿌리의 변화는 안정한 시스템에서만 존재했죠. H의 라플라스 변화는 안정하지 않은 시스템에서도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LTI 시스템의 성질을 small h 말고 small h의 라플라스 변화는 large h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남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 한 쌍만 더 짚고 넘어가죠. 사실 이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되게 약간 위치가 이상한데 교과서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 순서대로 하죠. 마지막 성질은 일반적인 함수에 대해서 정의되는 게 아니라 t가 음수일 때 0인 또는 값이 없는 그런 신호. 우리 그런 신호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코절 신호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걸 코절 신호라고 부른다는 게 좀 이상한 말이긴 한데 코절 신호라고 부르는 이유는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이런 꼴로 생겼기 때문이죠. 코절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H라고 하면 H는 T가 음수일 때 0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신호가 어떤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일 때 그렇게 해서 코절 리트랑 관련이 되는데 꼭 신호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T가 음수일 때 0인 그런 신호를 코절 신호라고 부르기도 한다 라는 말을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코절 신호 T가 음수일 때 0인 그런 신호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두 개의 성질을 이야기할 거예요. 이니셜 밸류 티오렘과 파이널 밸류 티오렘, 초기 값 정리, 마지막 값 정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일단 델타 t는 함수로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괄호 안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델타 t 같은 거 포함하지 않는 그러면서 t가 0일 때 값이 0인, t가 0보다 작을 때 값이 없는 그런 함수에 대해서 두 가지 정리를 이야기해요. 초기 값 정리와 마지막 값 정리. 증명은 이 초기 값 정리는 교과서의 연습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하세요. 마지막 값 정리 증명은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지금 하지 않고 뒤에서 할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니셜 밸류 티오렘은 연습 문제에 있고 파이널 밸류 티오렘은 여기서 좀 뒤에 할 겁니다. 일단 내용만 보죠. 지금 0에서 임펄스 같은 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 값을 찾는 거예요. 요 값을 찾는데 t가 음수일 땐 0이고 얘가 바로 x의 0 플러스인데 물론 이거의 제대로 된 표현은 t가 오른쪽에서 0으로 갈 때 이건데 그냥
이렇게 매번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x0 플러스라고 쓴 거예요. 이게 x에다가 s를 곱하고 s를 무한대로 보낸 극한과 같다. 그래서 t에서 x의 스몰 x의 초기 값은 s 곱하기 라지 x의 마지막 값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x의 마지막 값은 이번엔 sx의 초기 값과 같다. 그러니까 t가 무한대로 가면 s는 0으로, t가 0으로 가면 s는 무한대로. 그런데 s를 0으로 보내거나 무한대로 보낼 때 xs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s까지 곱한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런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연습 문제에 있고, 그리고 파이널 밸류 theorem은 우리가 할 거예요. 다만 파이널 밸류 theorem은 조건이 필요해요. 당연히 조건이 필요하겠지. 왜 당연히 조건이 필요합니까? 이런 식의 파이널 밸류 자체가 없겠죠. 그렇죠? 수렴하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파이널 밸류가 있겠나요? 무한대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무한대는 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 theorem은 당연히 파이널 밸류가 존재할 때의 말이 되는 거죠. x0 플러스는 존재하죠. t가 무한대로 갈 때 xt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존재 조건이 붙어야 돼요. 그 존재 조건이 이제 우리 이것만 파이널 밸류 theorem만 강조해서 보죠. 그 존재 조건이 이렇게 돼요. x의 미분이 푸리에 변환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x의 미분이 푸리에 변환을 갖는다? x의 미분이 푸리에 변환을 갖는다는 얘기는 x의 미분이 에너지 신호란 얘기네요. 그렇죠? 에너지 신호가 푸리에 변환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에너지 신호면 이렇게 될 수 없죠. 0으로 수렴해야 되죠. 그래서 x의 미분이 푸리에 변환이 있으면 x는 0으로 수렴하고, x가 0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는 dx dt가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이 아주 엄밀한지는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x의 파이널 밸류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dx dt가 0으로 수렴한다는 이야기고, 물론 dx dt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해서 dx dt의 면적이 유한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죠. 0으로 늦게 수렴하면 그러면 면적은 유한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는 지수함수 같은 걸 떠올리면 0으로 수렴하면 면적도 유한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x의 파이널 밸류가 있으면 dx dt는 0으로 수렴하고, 지수함수 같은 경우 dx dt가 0으로 수렴하면 면적도 유한하고, dx dt의 면적이 유한하면 dx dt의 푸리에 변환이 있고, dx dt의 푸리에 변환이 있다는 얘기는 dx dt의 라플라스 변환이 j 축을 수렴 영역에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죠. dx dt의 라플라스 변환은 sx죠. 그렇죠? 그래서 xs가 수렴 영역이 j 축을 포함해. 그래서 j 축과 그 오른쪽에서 극점이 없어야 돼. 그 얘기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s 곱하기 xs의 수렴 영역이 이렇게 j 축을 포함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수렴 영역을 보면 수렴 영역이 이런 모양이 돼야 되니까 이 j 축까지 포함을 하니까 이 방향으로 극한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계산이. 요 수렴 영역이 이걸 포함하니까 요 계산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되네요. 좌변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당연히 우변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변의 s 곱하기 xs가
S 곱하기 XS가 S0 플러스에서 정의가 안 되면 그럼 우변히 계산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S를 0 플러스 0으로 보내는 S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 오른쪽에서 보내면 되겠죠.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같아지는 거죠. 예를 한번 보죠. 이 신호 그림으로 그리면 뭐 이런 꼴이에요. 대충 알죠? 일로 간다는 거. 일로 가는 거 보겠습니다. 일단 네모 안에 있는 신호의 라플라스 변화는 이겁니다. 요게 XT라면 요게 XS예요. 여기다가 S를 곱하네. S를 곱해야죠. 그래서 S 곱하기 XS. 결과가 S 곱하기 XX 정리한 게 XX 정리한 게 이거고 여기다가 S 곱해서 근데 분모 분자 S 있으니까 상쇄되고 S 0으로 가면 1이네.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1로 가죠. 그런데 이런 신호는 어떻습니까? 밑에 있는 신호? 밑에 있는 신호는 어떻게 생긴 신호예요? 어떻게 생긴 신호입니까? 이렇게 돼서 발산하는 신호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널 밸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치 파이널 밸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기계적으로 XT의 라플라스 변환 계산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S를 곱해서 다시 XT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렇고 여기다가 S를 곱해서 정리하면 계산하면 1이 나왔네. 나와도 돼요, 안 돼요? 좌변은 극한이 없어. 우변은 1이래. 틀린 얘기죠. 이 틀린 건 요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자, XS의 수렴 영역이 여기서는 어떻죠? 어떻게 되냐면 수렴 영역이 여기서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점은 수렴 영역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극한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대상 자체는 S의 실수 부분이 1보다 클 때 거기다 그냥 0을 대입해 버렸으니까 대입할 수도 없는 거죠. 대입했다 보면 0을 향해서 0에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0을 향해서 0으로 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것은 좌변을 보면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서 이상한 거고 우변을 보면 S가 0이 될 수 없는데 0 근처로 보냈으니까 안 되는 거고. 파이널 밸류 시스템을 쓸 때는 이렇게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잘 살펴서 해야 되고 이 조건은 별게 아니라 파이널 밸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과 같은 거죠. 그리고 특히 파이널 밸류 시스템은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우리도 예를 하나 들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플라스 변환의 성질에 관한 이야기 모두 마치고요.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LTI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LTI 시스템은 입력 X와 임펄스 리스폰스 H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이 정해지고 이제 얘를 라지 H와 라지 X의 곱으로 라지 Y가 주어진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를 알면 Y를 아는 거예요. 또 얘를 알면 Y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스몰 h에 관한 성질로 환원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는 스몰 h에 관한 성질 대신 라지 h에 관한 성질로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말할 거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HJ오메가에 관한 성질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HJ오메가는 불안정한 시스템일 때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지금부터 살펴보죠. 고절하기 위한 조건은
2장에서 어떻게 얘기했었죠? 코절하기 위한 조건은 이런 모양이라고 했죠. t가 음수일 때 h가 0인 그런 h가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시스템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밑에 이렇게 있죠. 이런 신호는 명백히 right sided 신호예요. right sided 신호의 수렴 영역은 RHP죠. 그래서 코절하면 RHP가 ROC가 RHP예요. right half plane이에요. 그래서 코절하기 위한 조건을 H의 ROC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방향이 양방향이 아니라 한 방향이네. 즉 ROC, HS의 ROC가 RHP다라는 것은 시스템 H가 코절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런 예. 그냥 결과부터 보면 H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는 이렇게 생긴 낯익은 함수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죠. 위에 있는 h의 라플라스 변화는 뭐죠?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왼쪽으로 이동한 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t를 왼쪽으로 1만큼 이동한 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지수함수 곱하는 거죠. 그래서 HS가 이렇게 생겼으면 그러면 수렴 영역이 이렇게 RHP이긴 하지만 명백히 코절 시스템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역에서 H가 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RHP라는 건 그냥 시스템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인데, 그런데 이거랑 비교하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지금 라지 H가 유리함수면 밑에 있는 라지 H, 얘 유리함수입니까? 아니죠. exponential S가 분자 S 유리함수 아니죠. 이건 유리함수죠. 그렇죠? 그런데 H가 유리함수면 항상 H는 어떤 함수의 조합이냐 하면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거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라플라스 역변화는 이런 꼴 아니면 둘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게 나올 수 없다는 건 분명합니까? 이렇게 생긴 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유리함수가 아닌 거죠. 얘 때문에 유리함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HS가 일반적인 함수일 때는 수렴 영역이 RHP라는 게 시스템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지만, 그래서 수렴 영역이 RHP이지만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도 있었지만, 내가 라지 H를 유리함수로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하면 수렴 영역이 RHP라는 게 시스템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다 된다. 왜냐하면 이런 거 또는 이런 것들의 조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HS가 레셔널 함수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코절하다는 것과 수렴 영역이 RHP라는 게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HS가 레셔널 함수냐 아니냐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뒤에서 우리가 할 얘기를 미리 살짝 보면 바로 라플라스 변환, 그러니까 시스템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 사이 미분 방정식이 성립하는데 출력을 라지 n번까지 미분한 게 식에 등장하고 입력은 라지 m까지 미분한 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스템을 두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얘는 LTI 시스템의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아주 넓은 범위의 시스템 방정식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은 다 이렇게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따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생긴 미분 방정식의 임펄스 응답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레이셔널 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을 다룬다는 이야기는 바로 요 밑에 이 이야기를 다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ROC가 RHP다 라는 게 시스템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이야기는 달리 말하면 유한 차원의 LTI 시스템에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성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임펄스 응답의 라플라스 변환이 이렇게 생긴 시스템의 입력과 출력사의 방정식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까요? 못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유한 차원 LTI 시스템 방정식은 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HS가 레이셔널 함수가 아닌 경우는 입력과 출력 상위가 이렇게 쓸 수 없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엄밀하게 여기서 증명하지는 않겠는데,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 예제 9.19에 나온 바와 같은 HS를 갖는 시스템 방정식은 그렇게 간단한 유한 차원 선형 미분 방정식으로 쓸 수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겼는데. 넘어가죠. 이제 코절리티는 ROC가 RHP다. 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HS가 레이셔널 함수면. 첫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성질, 안정성. 안정하다는 것은 필요 충분 조건 이렇게 썼죠. 그리고 얘는 H의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H의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H의 라플라스 변환이 제오메가 축을 수렴 영역 안에 포함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처럼 보면 HS의 수렴 영역이 이렇다. 이거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C도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것도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가운데 있는 건 안정해요. 왜냐하면 수렴 영역 S 대신에 제오메가 대입할 수 있고, S 대신에 제오메가 대입한다는 건 바로 푸리에 변환이 존재한다는 거니까. 이야기. 자, 따라서 이제 제오메가 축이 수렴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게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HS의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한다. 여기에다가 시스템이 코절하다는 조건을 추가로 붙일게요. 시스템이 코절하면 RHP가 어떤 꼴이에요? RHP가 우반평면이죠. 잘못 얘기. ROC가 RHP인 경우죠. 내가 계속 그러니까 제오메가 축이 이렇게 있으면 수렴 영역은 RHP면서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죠. 그렇죠?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공간 있을 때까지 다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레이셔널 함수라면 수렴 영역은 극점을 포함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극점이 있다면 막 이런 데 있는 거죠. 어디 있습니까? 허축 왼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코절리티까지 추가하면 그냥 극점의 위치만 가지고 다 따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여기 있습니다. 코절리티까지 이야기를 하면, 코절 시스템이 테이블 하면, 그 다음에 ROC가 이게 이제 실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점들의 집합인데 그거를 포함한다는 얘기니까 별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양이란 얘기예요. 이런 모양.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 영역 안에 h가 레이셔널 함수라면 극점이 없다는 얘기고, 그 이야기는 h의 모든 극점이 실수 부분이 음수다. GMA가 쭉 왼쪽에 있으니까 실수 부분이 음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HS의 극점의 위치만 가지고 바로 따질 수 있는 거죠. 코절하면. 자,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 예부터 한번 들어보죠.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 코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시스템의 HS가 이렇게 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앞에서 본 예가 그런 거예요. 수렴 영역은 이게 극점이 마이너스 2라고 2가 극점이죠. 극점을 P라고 쓰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2가 극점이에요. 그러니까 수렴 영역은 마이너스 1 왼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거 플러스 2 오른편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거 이 중에서 지금 마지막에 동그라미 친 얘만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니까 얘만 안 정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살펴보니까 바로 그게 라플라스 역변환이 이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긴 거 라플라스 역변하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수렴 영역 새로운 얘기인데요. 이렇게 생긴 거에 역변환한 게 지금 이거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에 역변환한 게 이거고, 얘는 얘 때문에 불안정하고, 밑에 있는 건 얘 때문에 불안정해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거는 t가 무한대로 가면서 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서 점점 0으로 가는 그런 신호들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코절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극점의 위치 보고, 그리고 극점들을 피해서 난 수렴 영역이 제오메가 축을 포함하는지 아닌지를 각각 따로 따져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만약에 이 시스템은 코절한 시스템의 방정식이었어 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 둘은 따질 필요가 없이 요것만 따져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불안정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제오메가 축 오른쪽에 극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코절 시스템만 따지면 되게 편한 거예요. 이거 안정해요. 왜냐하면 극점이 마이너스 2에 있는데 허축 왼쪽에 있죠. 이거 불안정해요. 극점 2 허축 오른쪽에 있죠. 요거 안정해요. 왜냐하면 극점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j 허축 왼쪽에 있죠. 요거 안정해요. 이거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극점이 1 플러스 마이너스 j 허축 오른쪽에 있죠. 극점이 모든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으면 안정. 극점 중에 적어도 하나가 허축과 허축 오른쪽에 있으면 불안정. 간단히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코절 시스템을 주로 다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따지는 문제는 HS의 극점의 위치 가지고 그냥 간단히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거 이상 간결하고 쉬울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극점이 뭐였습니까? 극점이 HS가 레이셔널 함수고 HS의 분모 다항식, 0되게 하는 극점이 뭐였죠? 바로 특성 다항식의 근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특성 다항식의 근이 입력이 없을 때의 솔루션, 즉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생김새를 규정하는 거죠. 극점이 모두 허축 왼쪽에 있으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t가 무한대로 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0으로 수렴하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갖는 모든 LTI 방정식은 다 안정한 시스템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H와 X의 컨볼루션이 Y인데 X는 물론 입력이죠. H가 0으로 수렴하는 그런 함수라면 H와 X의 컨볼루션은 X가 유한하면 유한하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그렇게 보면 물론 몰랐던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h가 0으로 수렴하면 h와 x의 컨볼루션이 x가 유한하다는 전제 아래 유한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hs의 극점이 모두 허축 왼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안정성 아주 쉽게 따질 수 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시스템이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몰랐다면 스몰 h, t를 가지고 어떻게든 따졌어야 됐죠. 그렇죠? 그리고 시스템이 LTI라는 걸 몰랐으면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리니어하기만 해도 H와 X의 컨볼루션으로 Y를 쓸 수 없었죠. 임펄스 리스폰스는 어떻든 시스템이 안정하든 불안정하든 선형이든 아니든 임펄스 리스폰스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니라 델타가 입력 일대의 출력인 거고, 그거는 델타가 신호가 아니라서 그 이야기를 엄밀하게 해석하는 방법은 다시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폰스 자체는 항상 얘기할 수 있고, 임펄스 리스폰스의 라플라스 변환도 또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존재만 한다면. 근데 그것의 의미가 시스템의 LTI가 아니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이 어떠하든 HT 계산할 수 있고, HT의 라플라스 변환도 많은 경우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정보라는 거죠. 시스템이 LTI면 그게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그대로 다 나타낼 수 있고, 우리는 그거에 관한 이야기로 시스템에 관한 성질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HT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HS를 가지고도 당연히 얘기할 수 있었고, HS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HT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보다 더 쉬웠죠.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가 그렇게 강력한 거죠. 자, 안정성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이제 HS 알면, 특히 이 시스템이 코절하다면, 그냥 안정성 얘기도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HS 구하는 얘기부터 해보죠. HJ 오메가 존재한다고 할 때 HJ 오메가 구했던 거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HJ 오메가 구할 때 우리가 미분한 신호의 풀이에 변한 존재한다면 J 오메가 곱하는 거라고 했죠. J 오메가 대신에 S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좌변, 우변 각각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좌변의 라플라스 변환, 우변의 라플라스 변환과 같고, 좌변의 라플라스 변환은 함수들 조합을 하고 라플라스 변환하는 것보다 라플라스 변환하고 조합해도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y를 k번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거예요. x를 k번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변환은 이거예요. 여기다 a, k, b, k 곱해서 더한 거 이렇게 되겠죠. 다 됐네. s랑 무관한 거 바깥으로 빼내면 ys 남고 이쪽에 xs 남고, 그래서 ys를 hs 곱하기 xs 꼴로 쓸 수 있고, hs는 이렇게 다항식분의 다항식, 즉 유리함수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빨갛게 표시한 바로 요 시스템이 일반적인 유한 차원 LTI 시스템을 다 표현하는 식이라면, 이렇게 생긴, 이것도 우리가 전달하면서 트랜스 펑션이라고 부르면 될 텐데, 트랜스 펑션이 이렇게 유리함수로 표현된다는 게 일반적인 유한 차원 LTI 시스템에서 항상 할 수 있는 이야기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코절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수렴 영역이 RHP인 거고, 그런 시스템이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는 거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간결하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린 여기서 n이 m보다 크거나 같은 것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 미분기의 비존재성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m이 n보다 큰 대표적인 사례가 뭐죠? m이 n보다 큰 대표적인 사례?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y는 s 곱하기 x야. 그러니까 이 경우 내가 h를 s라고 하면 말할 수 있죠. 그런데 s는 뭐 1분의 s라고 쓰면 분모다항식은 1, 분자다항식은 s, 분모다항식의 극점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 만족하죠. 그렇죠? 그래서 h가 s일 때 이 h의 극점은 모두 허축 왼쪽에 있으니까, 극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안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정합니까? 미분기 안정해요? 안정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n이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n이 m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 아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바로 하는 거예요. 미분기는 안정한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극점이 허축 왼쪽에 있으므로. 극점이 없으니까 다 만족하죠. 또 극점이 없는 거면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이 시스템 안정합니까? 이거 안정합니까? 극점 마이너스 1이죠. 허축 왼쪽에 있죠. 하지만 이거 이런 걸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모에 있는 거 빼고 S 있는데 S는 미분기죠. 미분기 불안정한 건 우리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작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는 n이 m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을 시간 영역에 썼던 게 이거죠. 그렇죠? 만약에 시스템이 미분기다? 그러면 이 조건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h가 델타의 미분이니까. 델타의 미분 함수도 아닌데 어떻게 적분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식의 이야기는 다 n이 m보다, 그러니까 스몰 h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라지 h를 가지고 얘기를 하든 라지 m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렇지 않은 m이 n보다 큰 경우가 바로 미분기를 통하지 않고는 구현할 수 없는 경우다 라는 사실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예. 이제 이런 식의 시스템이 주어지면 그러면 이제 HS를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만 주면 나는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도구를 잘 부렸어서 아주 쉽게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게 되죠. 할 수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우리 앞에서 이런 미분 방정식 이제 수도 없이 풀었죠. 이거 이제 여기서처럼 양변 라플라스 변환해서 전달함수 구하면 이렇게 돼요. S 더하기 3분의 1.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구한 임펄스 응답은 이거였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냐면 이렇게 생긴 시스템 방정식은 이 방정식만 보면 코절한지 아닌지 말할 수 없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생김새는 코절리티에 관해서 해줄 수 있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을 해야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때도 내가 2차 시스템 방정식 주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얘가 코절 시스템의 방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코절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코절하지 않다는 얘기를 코절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으면 코절하지 않는 경우도 당연히 생각할 수 있고 그 경우는 바로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HS가 S 더하기 3분의 1이에요. 이거의 역변환을 구하면 수렴 영역이 이러면 이렇게 되겠지만 수렴 영역이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한 거는 바로 빨간 거부터 볼까요? 빨간 거는 이렇게 생긴 거고 빨간 건 이렇게 생긴 거고 파란 건 이렇게 생긴 거죠. 불안정한 거죠. 그리고 이 빨간 H나 파란 H나 둘 다 이 미분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둘 다 좌우변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빨간 H나 파란 H나 둘 다 당당한 이 미분 방정식에 해라는 거죠. 물론 X가 델타인데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방정식은 코절한 시스템 방정식일 수도 있고 코절하지 않은 시스템의 방정식일 수도 있어요. 코절하다고 가정하는 얘기는 S 더하기 3분의 1의 수렴 영역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거고 코절하지 않다고 가정하는 건 S 더하기 3분의 1의 수렴 영역이 이렇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렴 영역이 RHP죠. 코절해요. 이건 뭡니까? 수렴 영역이 RHP가 아니죠. 코절하지 않아요. H 극점이 마이너스 3에 있나요? 빨간 거는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J오메가 축 포함하죠. 안정한 시스템 방정식에 파란 건 수렴 영역이 이렇게 생겼어요. J오메가 축 포함하지 않죠. 불안정한 시스템. 코절하다고 가정하면 허축 극점의 위치만 보면 돼요. 극점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극점의 위치 마이너스 3 안정한 거죠. 이렇게 따질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예컨대 이런 시스템 방정식 주고 그리고 라플라스 변환해서 이렇게 HS를 이렇게 얻고 그리고 이 시스템이 코절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수렴 영역은 이거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코절하면 수렴 영역이 RHP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거일 수밖에 없고 이 시스템은 불안정한 시스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를 좀 더 들어가 보죠. 자, 이제 다음 예는 시스템 LTI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입력 주고 그리고 출력 줘요. 그리고 시스템이 어떻게 생긴 시스템인지 찾아내죠. 라는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입력이 이럴 때 출력이 이렇게 나왔다면 대체 어떤 시스템이냐? 입력, 출력, 라플라스 변환 해보죠. 입력의 라플라스 변환 이렇습니다. 수렴 영역 이렇고요.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 뭐 이거 S 더하기 1분의 1 빼기 S 더하기 2분의 1니까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수렴 영역은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의 교집합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되겠죠. 그래서 H는 Y를 X로 나눈 거예요. 그리고 X와 Y가 둘 다 존재해야 되니까 이 둘의 교집합인 여기에서 정의가 되겠네. 그래서 X분의 Y를 했더니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식의 HS를 이런 미분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예컨대 이런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시스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었기에 이런 입력을 줬더니 이런 출력이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해도 돼요. 이런 시스템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생긴 시스템 말고 다른 시스템도 이런 입력 줬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가능하죠? 내가 어떤 한국어를 썼냐 하면 이런 입력 줬을 때 이런 출력이 나옵니다. 어떤 시스템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를테면 이런 시스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에서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니까. 왜 틀린 말일까요? 그렇죠? 지금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분모 분자 S 더하기 5를 해봅시다. 그러면 S제곱 더하기 8S 더하기 15 밑에 거 계산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해주세요. 내가 할까? 너무 내가 게으른가? S의 세제곱 더하기 3S제곱 더하기 너무 게을러서 미안하네. 그래서 그 다음에 5S제곱 더하기 3호 15S 더하기 2호 10 정리하면 S의 세제곱 더하기 8S제곱 더하기 17S 더하기 10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 한치 앞을 못 보고 조금 작게 쓸걸. 미안합니다. 글씨가 너무 그래서 예컨대 요런 3차 미분 방정식에도 이런 걸 넣어주면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얘도 분모분자 상수에 되면 요 HS도 이거랑 같아질 테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계속 더 높은 차수의 미분 방정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네. 근데 물론 이제 내가 이런 x 주고 이런 y 나오는 가장 간단한 미분 방정식을 만들어내시오 라고 하면 요 답은 답이 아니게 되겠네. 그렇죠? 이것만 답이 되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전제가 자, 예를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이 미분 방정식에 만약에 초기 값이 0이 아니었다면 이 미분 방정식의 초기 값이 0이 아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미분 방정식 초기 값이 0이 아니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y는 h와 x의 컨볼루션에다가 뭔가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초기 조건이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없다는 전제가 암묵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때는 입력과 출력 사이의 관계가 엄밀히 선형이 아니라 선형에다가 어떤 상수가 더해진 형태였죠. 상수는 아니고 어떤 다른 함수가 더해진 형태였죠. 그렇죠? 마치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처럼. 그러니까 입력자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이 출력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초기 조건이 0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 하더라도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원점을 지나지 않는 직선처럼 선형이 아니니까. 시스템인 선형이라는 전제 아래 X와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이 출력 Y다 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들어가면 당연히 선형성이라는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선형성이라는 전제가 깨지면 Y는 H와 X의 컨볼루션은 아닌 거죠. 물론 이 경우엔 거기다가 뭐 이런 것이 더해질 뿐이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암묵적으로 존재했던 초기 조건 0이다라는 가정이 없었다면 이거 줬을 때 이거 나오면 그러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일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초기 조건이 0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런 게 나오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지 말고 9장 다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장 다 끝날 때쯤. 그래서 부장 끝날 때쯤 되면 그러면 이게 물론 초기 조건이 0이 아니면 정확히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초기 조건 아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단 한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서 보죠.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그냥 초기 조건이 0이다. 그래야 입력과 출력 사이의 컨볼루션으로 입력과 임펄스 리스폰스의 컨볼루션으로 출력을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대전제가 성립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이 관계를 만들어내는 미분방정식 중에서 가장 낮은 차수의 미분방정식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더 높은 차수의 미분방정식은 수없이 많이 만들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좀 더 들어보죠. 이 예는 여기 뭐라고 좀 불평을 해놨네. 봅시다. 왜 불평을 내가 하는지. 상대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는 잘못될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논문의 이야기는 잘못된 내용이 실수로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아요. 논문은 이제 막 새로운 성과가 나오는 거고, 교과서는 이제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쓰는 거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읽고, 그 다음에 판수가 계속 개정이 되면서, 또 이제 잘못된 게 있으면 오류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죠. 교과서는 상대적으로 틀린 얘기가 있을 가능성이 적은데, 내가 지금 가능성이 작다고 얘기했지, 가능성이 없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 교과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비판적으로 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교과서를 쓴 사람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교과서 내용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교과서가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단 여러분이 잘못 이해했을 가능성이 크겠지만,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내가 틀릴 수밖에 없지. 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비판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설령 내가 틀린 게 맞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더라도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저자를 믿지 않고 계속 비판적으로 보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저자 말이 옳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나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힘을 겨루는 과정은 힘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제 어쨌든 지금 HS가 관한 이야기를 하기까지 모든 이제 도구를 가지고 주어진 단서만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지 또는 할 수 없는지에 관한 다음 예는 어떤 정보 주고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판단할 수 없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자, 이 예부터 보죠. 일단 4가지 정보를 줍니다. 안 코절하대요. 그리고 유리함수래요. HS가. 극점이 2개 있대네. -2 하나 있고 4에 있고 4에 있는 거 좀 기분 안 좋네. (4에) 있으면 이거 코절이니까 어떻게 되나? 이거는 J오메가 축이 포함될 수 없죠. 그렇죠? 그냥 허축 오른쪽에 극점이 있으면 코절 시스템 무조건 불안정한 거예요. 그냥 4를 보는 순간 불안정성이 탁 떠올랐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이런 게 나온대요. 봅시다. 이렇대요. 이건 이제 코절이니까 T가 T가 음수일 때 0이고,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파이널 밸류 테오렘과 이니셜 밸류 테오렘을 적용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이야기는 요거를 써서 하란 얘기겠네. 그렇죠? 요건 이제 그거일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부터 하면 4번은
요게 4란 얘기예요. 그렇죠? 4번이 4네. 예. 자, 이제 나머지 그 단서들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코절하다고 했으니까 수렴 영역은 이렇게 생겼어요. 불안정이죠. 그래서 그리고 HS는 2번 가지고 우리가 2번에서 이렇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네. 마이너스 2하고 4에서 극점이 있고, 그 다음에 레셔널 함수니까 분자의 P라는 다항식이 있는 거예요. P라는 다항식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3번이 좀 약간 기분이 나빠. 어쨌든 3번은 어떤 얘기냐 하면 3번은 내가 기분 나쁘다는 얘기 하지 말걸.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괜히 여러분한테 저 사람이 뭐가 싫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해줬는데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exponential st가 들어가면 HS가 정의된다는 전제 아래 HS 곱하기 exponential st가 나온다고 했죠. exponential st가 eigen function, HS가 eigen value. 요 3번 이야기는 S가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exponential 0t가 1이니까. 그러니까 3번 이야기는 H0이 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게 1일 때 이게 0이라고 했으니까 exponential st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H0이 0이 되는 거죠. H0이야. H0이 0이니까 분자다항식 P0이 0이에요. 그러니까 P를 S 곱하기 Q 꼴로 쓸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이니셜 밸류 theorem을 쓰면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Q는 상수일 수밖에 없겠네. Q가 만약에 1차 이상의 다항식이라면 저 극한은 4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Q는 상수 4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이게 답이에요. 끝. 교과서에 나온 풀이법이에요. 그리고 내가 기분이 나빴대요. 그래서 이런 말을 썼어요. 나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회사에 그렇게 기분이 나쁜가요, 나는? 얘는 왜 기분이 나빴을까요? 여러분은 기분 안 나빠요? 불편한 거 없습니까? 왜 막 0을 대입하고 그러지? 지멋대로? 자, 얘가 아이겐 펑션이 되려면 아이겐밸류 HS가 존재해야지. 근데 이 H0이 뭐죠? H0이? exponential 마이너스 S 대신 0 대입한 거니까 그냥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존재하나요? H가 얘 때문에 뭐 exponential 4t, ut 이런 꼴이 들어있을 텐데 이게 H0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수렴 영역이 이렇잖아요. 0, H에서 0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되지 않나? 대입할 수 없죠. 그러니까 S는 0이라는 이 점이 수렴 영역 바깥에 있어요. 그러니까 수렴 영역 바깥에 있으니까 H0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불안정한 시스템도 초기 조건이 0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exponential t 곱하기 exponential 4t 곱하기 예컨대 x0, 아니 exponential 4t 곱하기 y0이라는 거 생각해 보자고. y0이 0이 아니면 발산하지만 y0이 0이면 0인 거죠. 그러니까 초기 조건이 하나도 없으면 불안정한 시스템도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그냥 0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3번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 1이라는 입력을 주었는데 y가 0에 머물러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는 어쨌든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상하면 그냥 다른 데서도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다른 데서 생긴 이상한 거는 바로 0이라는 점이 수렴 영역 밖에 있어서 0을 함부로 대입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는 나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예인데, 나라면 사용하지 않았을 예를 내가 왜 썼을까요? 비판적으로 보려고. 교과서도 비판적으로 보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